오늘 토요일인데 학원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능 특강 영어를 안 만들려고 하다가 한 5월 달까지 고생하자 생각으로 토요일 없이 살자라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어저께는 이제 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뭐 대학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죠. 근데 그 학생 얘기를 잠깐 하면 그 학생 말고도 여러 학생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했어요. 영어 1등급, 뭐 2등급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집안에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막내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 학생한테 좀 안절부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생 말이면 다 듣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아이가 하기 싫다니까 이제 안 한 거죠. 안 하다가 1년 만에, 1년 반 만에 다시 왔죠. 곧 한 수능 보기 한 5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다시 온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때 5등급인 상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들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때 뭐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만둔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많이 이제 몰아쳤고 열심히 하게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페라리 차인데 뭐 30km도 가면 안 되잖아요. 200km로 달려야지. 근데 자꾸 안 달리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아이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상태를 가지고 그만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너 영어 하려면 어디 가야 되겠니? 그런데 클라임 다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받아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가리킨 학생인데 당연히 받아줄 수 있지 그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이제 애를 봤는데 애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그 말 안 듣고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반항적인 애의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은 사람은 한 20대 전에는 바뀔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 30살 전에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30살 이후에는 안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볼 때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안 바뀐다라고 보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괜찮은데 부모가 좀 제 상식에 벗어난 분이다 그러면 안 받고 안 가르칩니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미안한데요. 그래갖고 그 학생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죠. 아이고 어머니 그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서 끝냈는데 좀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 학생들 중에 그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요런 학생들이에요. 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 중학교 3학년인 학생이 왔는데 학교에서 이제 알아주는 애예요. 그 반항적이고 기질이 그리고 좀 뭐 말 그대로 학교에서 날라리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하고 싶다 해서 왔어요. 근데 뭐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영어를 좀 해요. 근데 단어를 입시 제도에는 맞지 않는 아이죠. 근데 보니까 애가 계속 관심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날라리라고 하는 애들 그리고 그 뭐랄까요 폭력적인 아이들을 보면 표현의 방식이라고 봐요. 원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고 행동이 점점 좀 과격해지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걔한테 그랬죠. 너가 행동을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늘 너는 내 눈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줬던 것 같고요. 그 학생한테는 이제 공부보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줬어요. 뭐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원은 놀러 오는 것 같겠지만 할 걸 하더라고요. 숙제는 안 했지만. 어머니는 이제 학원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머니고요. 한 번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애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사색이 돼갖고 그래갖고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맞짱을 떠야 된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넌 싸움을 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쪽팔린 얘기지만 1시간 그 수업 하다 말고 이제 걔를 이제 30분 정도를 가르쳐 줬어요. 어쨌든 내 학생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30분 정도 가르쳐 주고 이제 꼭 이 기술만 써라. 3가지만 가르쳐 줬죠. 예 하고 이제 갔는데 다음날 그 주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실실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싸움에서 이겼대요. 어쨌든 제 학생이 맞지 않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더 웃긴 얘기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제 기술을 한 가지밖에 못 썼대요. 그걸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변에 친구들이 야, 너 싸움의 기술 어디서 배웠어? 그래갖고 클라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클라임 어느 도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영어 수학 학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웃기죠. 영어 수학 학원에서 이런 거 했다는 게. 그 학생 어머니도 오셔갖고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저도 웃기죠. 그 학원에서 그런 학생을 이제 싸움의 기술 가르쳐 주는 자체가. 아무튼 그 학생은 좀 마음 잡고요.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다 그런 표현이 관심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외할 때는, 개인 과외만 할 때는 정말 안 좋은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힘든 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을 받진 않아요.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또 힘들고요. 한 번은 태훈이라는 학생인데, 이제 아빠 엄마가 이혼한 상태고, 아빠는 이제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우리 손자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할머니,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못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자기 마지막 소원이니까 손자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갖고, 제가 그 반값으로 받고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죠. 누나랑 같이 살았는데, 뭐 부모님이 맨날 술 먹고 가끔 오면은 정신병원에 다니지만 나와서 뭐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가정환경이었어요. 근데 공부도 좀 잘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오더니 저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학교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했어요.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술집 가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또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조건을 붙었어요. 단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한테 와서 수업을 받고 가라라고 했죠. 뭐 수업이 되겠어요. 얘기나 나누고 뭐 마음속 얘기나 나누고 이렇게 했었죠. 수업은 정말 잠깐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 안 나오다가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 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술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할머니가 암에 걸려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병문안 간다고 갔는데 못 만났어요. 이제 왜 못 만났냐면은 뭐 암 진단 때문에 그때 좀 시간이 좀 어긋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료수나 놔두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고요. 그 학생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 그 몇 달 좀 지나서 장례식 뭐 다 치르고 마음을 추스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뵙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죠. 밥 한 끼 사준다고. 그래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이제 제가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과외비 내신 거 있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줬죠. 아이한테 더 얹어가지고 열심히 살으라고. 많이 이제 그래서 그 학생이 제가 이제 학원 열 때 그 학생들이 친구들 우르르 와갖고 학원 막 짐 옮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나중에 전문대를 가요. 검정고시 패스해갖고. 그래서 좀 그런 학생들이 뭐 솔직히 이제 어른들을 많이 증오했죠. 증오했던 학생이 맞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요. 또 안타까움도 있고요. 근데 잘 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요. 아이들한테는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들한테도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기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그 꿈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가끔 부모님이 많이 반대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 원망을 하더라고요. 원장이 아이들을 헛된 꿈을 줘갖고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얘기를 안 해요. 잘. 한 번은 이제 길 가다가 그만둔 애인데 저를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선생님, 왜요? 그러니까 저 꿈이 생겼어요. 뭔데? 그러니까 코미디언이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이랬어요. 내가 너 저기 가스 나를 줄 알았는데 코미디언 꿈이 생겼다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학생 보면 보기 좋거든요. 그 고등학교 실업고 다니던 학생인데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실업고 다니던 학생인데 그 영어를 곧잘 했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얘를 이제 4년제를 보내고 싶어 했죠. 근데 이 학생은 그 꿈이 없고요. 그때 롤이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리고 그 게임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상위 랭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게임 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했죠. 당연히 심하죠. 누가 프로게이머 되는 거 원하겠어요. 근데 상당히 잘했어요. 진짜로 대한민국의 0.1% 안에 이제 들어갈 정도의 아이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몰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까지 가르치고 졸업을 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정말 게임을 하고 싶은데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을 가야 되냐 아니면 프로게임을 이제 해봐야 되냐, 그래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 인생을 한 번이다. 그리고 대학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근데 프로게임이라는 그런 지금 하는 거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지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중에 원어시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후회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해보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어쨌든 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가 잘 되면 응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 너를 반대하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제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역시도 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가족이거든요. 잘 되면 그 가족들이란 사람들은 응원하겠지만 잘 안 되면 다 반대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랬죠. 지금 네가 만약에 대학을 가면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평생. 그러니까 그러면 후회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래갖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어머니랑 이제 아버님은 저를 엄청 싫어했죠. 자기 아이한테 바람을 집어넣어줬다고. 사실 이제 저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잘할 거라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프로게이머 연습하다가 대만으로 스카우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되죠. 아시아 챔피언이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에 한번 상금 5억 정도 받고 미국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프로게이머를 안 해요. 이제 군대 가야 돼서요. 그래서 지금 공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코치로 활동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학생이 코치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아직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 입장에서 본 시각이 좀 솔직히 자기의 산만큼, 자기의 지식만큼을 가지고 자기 자제들한테 제시를 하거든요. 그건 잘못됐다 봐요. 학생들이 보는,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그리고 수많은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공간 속에서 아이들을 가다 놓고 판단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 번은 이제 교수님 아버님인데 자꾸 딸이 이쁘게 생겼어요. 또 끼도 많고 근데 공부도 좀 잘하고요. 근데 자꾸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은 왜 아버님 틀 속에서 키우려고 하냐, 세상의 틀 속에서 키워야지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좁은 시각으로 키우는 건 때로는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딪히긴 해요, 부모님들이랑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아이들 편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면서 후회 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꾸미는 애들이 많지는 않아요. 너 공부 왜 하냐? 그냥요. 이렇게 매갈이 없는 애들도 많고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학원 아이들만큼은,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아이들만큼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네들은 다 잘 되겠다 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물론 기술적으로 공부를 가르치지만 마음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상적으로 뭔가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겠다. 저는 아이들한테 한국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외 나가라. 젊었을 때는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보고 해외 나가서 뭔가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나가서 그렇게 열정 있게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역동성이 없어지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세계로 눈을 돌려라 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거도 힘듭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출근하면서 오늘 이제 수능 특강 영어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 요런 내용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서든 잘 되기 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능 특강 영어 만드는 건 돈 없이 돈 없어서 뭐 지방에서 잘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근데 많이 안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안 만들려고요. 그래서 5월 달까지만 좀 열심히 해보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에 다시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하려고 합니다.